글로벌비트 출발합니다. 간밤 미증시 3거래일 연속으로 달려나가서 조금 힘들었던 걸까요?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특히 장 막판에 낙폭이 조금 키워졌다라는 것이 나스닥은 특히 뼈아픈 부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별 이슈는 상당히 많이 쏟아졌던 하루였습니다. 특징 주제 차린 앵커와 함께 먼저 짚어보시죠. 현지 시간 화요일 마감 시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마감가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이렇게 보시면 3대 지수가 전일과 비슷한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던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한바탕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굵직한 이벤트들이 지나가고 나서 지수 자체는 이렇게 조용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오전장에는 10년물 금리가 4bp까지 낙폭을 확대하면서 지수도 탄력을 받기도 했지만 마감에는 결국에는 이렇게 모두 힘을 잃고 전일과 비슷한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는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그래도 다우지수가 5거래일 연속 플러스권에서 마무리되기는 했습니다. 섹터별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경기 방어주, 유틸리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가 가장 아웃퍼폼하는 하루였고요. 그랬던 반면에 기술주 그리고 임의소비재가 가장 큰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들입니다. 어제는 많이 올랐던 기술 섹터가 오늘은 하락률 상위에 올라온 이유 엔비디아의 하락에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좋은 소식 하나, 나쁜 소식 하나 있었는데요. 일단은 골드만삭스 측에서 목표가를 $1,100로 높여 잡았습니다. AI 서버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랬던 반면에 센티먼트에 살짝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했던 소식, 억만장자 투자자인 스탠리 드러켄밀러가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를 줄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년 전에 주가가 $150에서 시작을 했다가 이제는 $900 위로 올라왔으니까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도 여전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AI 섹터에 대해서 나는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소식들을 소화해 가면서 엔비디아는 오늘 1.7%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그랬던 한편 이미 소비재 섹터에 이렇게 하방 압력을 가했던 것은 테슬라의 낙폭이었습니다. 3.76%의 하락이었는데 얼마 전에 미국 교통당국 NHTSA가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던 바가 있었는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데이터를 요구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테슬라는 이렇게 낙폭을 나타냈고요. 오늘 가장 크게 올랐던 섹터는 경기 방어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서의 한 가지 특징은 대형 할인 판매점들의 주가가 일제히 올랐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여기에 작용을 했던 것은 타겟에 대한 투자 의견, 긍정적인 애널리스트 콜들이 나왔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월마트, 달러 제너럴 이런 종목들 일제히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보다는 경기 방어 섹터 내에서는 다른 섹터와는 달리 크게 내리는 종목들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률 상위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전반적인 종목들의 분위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총 상위 6개 종목들의 표정이 이렇게 엇갈리는 하루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이렇게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는 하루. 그랬던 반면에 알파벳, 메타 그리고 애플까지 상승을 하면서 지수 방어에 나서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종목별로 전해졌던 소식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애플의 경우에는 신형 아이패드 라인업을 공개해줬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혜은 앵커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디즈니 실적이 전해졌습니다. 그 결과를 정리해 드릴 텐데요. 처음으로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훌루 부문에서 흑자로 전환했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이었습니다. 좋았던 부분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구독자 수가 2분기에 600만 명 증가했다 이런 소식도 있었는데요. 이 나빴던 점을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스포츠 스트리밍 부문인 ESPN 플러스 쪽에서 손실이 이어졌다 이런 부분 그리고 3분기에도 이 같은 손실이 지속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4분기에는 흑자 전망을 예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당장 오늘 주가는 크게 타격을 안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9.5% 급락을 하면서 105달러 선의 종가를 형성하고 있는 디즈니입니다. 다음으로는 어제 장 마감 후에 이 시간쯤 실적을 전했던 종목입니다. 팔란티어, AI계의 숨은 보석이다, 뭐 이런 별명이 있기도 하고 지난 1년간 AI 붐에 힘입어서 200% 넘게 주가가 폭등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나왔던 실적을 보자면 결과는 예상에 부합하는 나쁘지 않은 실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이던스를 좀 부진하게 내놨습니다. 2분기 그리고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시장 기대치보다 좀 낮게 제시를 했다라는 데에 대해서 시장의 실망감이 상당히 많이 형성이 됐고요. 그러면서 오늘 정규장에서는 15% 급락, 21달러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 밖에 시장을 움직였던 여러 종목들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비안과 관련해서 한 가지 외신을 들고 왔는데요. 이 기사를 열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애플이 애플카 프로젝트를 포기하지 않은 걸까요? 대만의 매체 디지타임즈의 보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collaboration with EV startup이라고 하는데 이 EV 스타트업은 리비안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로 리비안과 애플이 함께 자동차와 관련한 논의를 하는 것인지 그 목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지만 일단 양사가 어떠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라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한 후속 보도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전기차 테마 내에서 움직였던 종목들도 확인을 해볼 텐데요. 루시드 그룹이 실적 발표 이후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 주당 순손실 30센트를 내놨는데 전망치였던 25센트보다 큰 손실폭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루시드의 주가가 오늘 14%의 급락세를 나타냈고 같은 전기차 테마 내에서 리오토, 샤오펑 등의 주가 역시 3%에서 6%대의 급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운동기구 업체죠. 펠로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최대 수혜주로 익숙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CNBC의 보도였습니다. 이 몇몇 사모펀드들이 현재 펠로톤의 인수를 추진 중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고 이에 따라서 펠로톤의 주가는 오늘 15% 급등하면서 4달러 선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레딧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 마감은 조금 아까 실적을 전했습니다. IPO를 한 이후에 첫 실적 보고였는데 여기서 매출이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런 소식이 있었고요. 특히 일일 활성 이용자 수가 소셜미디어에게 있어서는 참 중요한데 이것이 시장 기대치보다 높은 8천만 명대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들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매출 역시 8% 점프했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손실 규모가 예상보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레딧의 주가는 시간을 거래해서 16%대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밤 미증시 특징주들 정리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주요 외신 헤드라인 이어갑니다. 네, 외신 헤드라인 이어봤습니다. 간밤에는 많은 종목들의 많은 이슈들이 쏟아졌던 하루였다. 이렇게 평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심에는 바로 애플이 서 있었습니다. 앞서서 체린 앵커가 렛 루즈 아이패드 행사 관련해서 언급을 해준 바가 있는데요. 주가 반응은 어땠을까요? 주가 반응은 일단 한 0.4%가량 상승으로 반응이 나왔는데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조금 미미한 반응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이 아이패드의 질주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일단은 판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까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겠죠. 일단은 공개된 스펙들 함께 살펴보시죠. 애플이 현지 시간 7일 렛 루즈 이벤트를 열고 신형 아이패드를 공개했습니다. 애플이 새로운 아이패드를 출시한 것은 2022년 10월 이후 18개월 만으로 이번 아이패드 프로에는 애플의 최신 칩 M4가 탑재됐습니다. M4는 애플의 최신 노트북 맥에 사용되는 M3 칩보다 한 단계 앞선 칩으로 신형 아이패드 프로는 M3 칩을 건너뛰고 M4 칩을 곧바로 적용했습니다. M4 칩은 기존 아이패드 프로에 탑재된 M2 칩의 중앙 처리 장치, CPU 성능보다 1.5배 향상된 속도를 내며 그래픽 처리 장치 GPU의 경우 최대 4배까지 빠릅니다. M4 칩은 2세대 3나노 공정으로 제작돼 M2 칩 전력 소모 절반으로 같은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렛 루즈 행사에서 공개된 전반적인 아이패드 라인업 그리고 기타 라인업까지 한번 쭉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아이패드 에어가 공개가 됐는데요. 아이패드
보급형과 아이패드 고급형, 아이패드 최고급형 이렇게 3단계로 나눠 있는 중에 고급형에 해당하는 모델입니다. 아이패드 에어가 M2 칩을 탑재해서 출시가 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그와 함께 M4 칩에 대한 공개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M4 칩은 어떠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 뉴럴엔진을 탑재했다라는 이야기를 애플 경영진이 코멘트를 통해서 전한 바가 있습니다. 이 뉴럴엔진을 탑재한 M4 칩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AI 관련된 어떤 기기보다도 NPU 성능이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자체적인 성능을 상당히 높인 칩이 신형 아이패드에 탑재됐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나아가서 애플의 펜슬 프로도 함께 공개가 됐습니다. 추가 라인업도 함께 공개가 됐는데요. 아이패드는 지금 현재 키보드가 따로 제공되지 않고 따로 사야 되죠. 그에 따라서 매직 키보드가 함께 공개가 됐습니다. 2020년 이후 전면 개정을 한 최초의 매직 키보드가 되겠는데 만약에 이 매직 키보드와 아이패드 신형을 연결하게 된다면 마치 맥북을 연상시키는 모습도 시연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파이널 컷 카메라를 통해서도 아이패드와 연동할 수 있는 기능을 선보인 바가 있는데요. 이러한 전반적인 애플 생태계의 확장성이 이번 렛루즈 행사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판매는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지 궁금한데 온라인 판매는 바로 개시가 됐고요. 매장 판매는 15일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애플에서 확인이 됐던 단독 보도 내용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단독 보도였는데요. 최근에 데이터 센터용 AI 자체 칩을 개발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하나하나 늘어나고 있습니다. 애플도 그에 가세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건데 이 데이터 센터용 AI 칩의 경우에는 프로젝트 ACDC라는 이름으로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 있고 어느 정도 진행 중인지까지는 아직까지 기사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애플이 개발하고 있다는 데이터 센터용 AI 칩은 또 어떤 모습일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자, 다음 소식 반도체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칼날이 다시 날카로워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파이낸셜 타임즈에선 어떤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함께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이 중국 화웨이에 반도체를 수출할 수 있도록 인텔과 퀄컴에 내줬던 면허를 취소했다고 현지 시간 7일 파이낸셜 타임즈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화웨이가 지난달 출시한 메이트북 X 프로 노트북 컴퓨터에는 인텔의 코어 울트라9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화웨이가 노트북 컴퓨터와 휴대폰용 반도체 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됐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전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화웨이의 고성능 반도체 수출을 규제하는 등 강한 압박을 펼쳐왔지만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더 강한 대응을 주문해왔으며 인텔과 퀄컴 양사는 해당 사안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네, 인텔과 퀄컴 당연히 주가 반응으로도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장중에는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였던 인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들려오면서 물론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이긴 합니다만 주가가 급격하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어서 퀄컴의 주가 흐름도 바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슷한 그래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외에서도 추가 하락 피하진 못했는데 일단 낙폭 자체는 크지 않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예견이 됐다는 부분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지 일단 반도체 쪽에 그리고 미중 갈등 관련주들에 미치는 파장은 어떨지까지 오늘 시장에서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전기차 소식인데요. 테슬라가 4월에 중국 판매량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전기차 시장에서의 테슬라 퍼포먼스 올해 들어서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나왔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테슬라의 4월 상하이 공장 판매 대수가 공개됐습니다. 4월 판매량은 62,167대로 전년 같은 시기와 비교해 18% 감소세를 보이며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중국에서의 경쟁 강화, 유럽에서의 수요 부진으로 고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4월 판매도 부진한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월가에서는 테슬라의 전기차 성장 스토리는 당분간 잠잠한 가운데 투자자들의 관심을 전기차 판매에서 AI, 로봇 성장 스토리로 얼마나 빨리 전환하느냐에 따라 주가의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아울러 내부자 매도도 줄을 잇는 가운데 테슬라 이사회 의장 로빈 데롤름은 회사 주식 1,730만 달러를 매도해 올해 총 매각액이 5천만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전 연도와 함께 테슬라의 판매량을 좀 비교를 해보면요. 2023년만 해도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던 테슬라였습니다. 2022년과 비교했을 때 33%가량 증가했던 판매량인데 올해 들어서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그 모습은 이 빨간 색깔 바로 확인이 되고 있죠. 중국 내에서의 판매만 저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다른 그래프도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장 바로 살펴보시면 이 중국 내에서의 판매량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다가 들쭉날쭉한 흐름을 보이더니 다시 한번 꺾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이렇게 중국 내에서의 부진, 유럽에서의 수요 둔화, 거기다가 미국 내에서도 그렇게 높은 수요를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테슬라의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자율주행, AI, 로봇 쪽에서 조금 더 기대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월가 의견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가와 비트코인, 금 가격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다시 전략 비축률을 늘릴 것 같다라는 보도가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온 바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소폭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비트코인 가격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약보합권 내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상에서는 63,000달러 선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63,000선이 조금 위태롭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금 가격과 은 가격, 구리 가격 최근에 오름세가 상당했습니다. 그러나 간밤에는 모두 약간의 감소세를 보였다는 부분까지 참고하시면서 오늘 시장의 투자 포인트 삼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